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갈피 속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저희의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시대를 기록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등불에 기름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세운 선출 권력과 그 개혁의 물결에 맞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사법부라는 견고한 성체. 이 둘의 대립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묻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사실상의 반기를 든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원론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법 독립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세탁소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의 이름을 빌려 그들의 죄를 깨끗이 빨아주는 역할을 해온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시대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판사 사찰이 벌어질 때도 심지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조차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법부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독립을 외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분노 섞인 외침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에 대통령실 역시 분명한 입장으로 화답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의를 넘어 사법개혁을 둘러싼 전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법부를 이토록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많은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시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을 불과 30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훗날 사건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 재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내란 사태에서도 사법부의 행태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의 일 단위 계산법을 갑자기 시간 단위로 바꾸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기간이 단축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슬그머니 다시 일 단위로 되돌렸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법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공정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빗발치자 그들은 돈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청사부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며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본질을 흐리는 명백한 여론 호도입니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마치 돈이 많이 드니 개혁은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국민을 겁박하여 개혁의 칼날을 피하려는 비겁한 저항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서초동이라는 공간적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땅인 서초동에 있어야 하며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오만함입니다. 비어있는 정부 청사 건물도 많고 정 필요하다면 임시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성역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 분립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서로 제멋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라 감시와 견제, 균형을 통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에는 서열이 있으며 그 기준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라 임명된 권력입니다. 따라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 틀 안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모든 것을 판사가 결정하는 사법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적인 원칙마저 흔들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 전환길은 미국까지 건너가 구글로부터 자신의 채널이 수익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마치 이재명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조치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내란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적법 절차를 지키려 했던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역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 당시 수거 대상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에서 보호받았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합니다. 이처럼 구시대의 망령들은 어떻게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또 다른 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김건희 특검의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돈다발 사진과 적나라한 청탁 메시지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 차례나 특검 소환에 불응했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마침내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진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에게 전달할 명품 구매에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것은 배임을 우려한 한학자 총재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관계 로비를 벌여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유착하여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학입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활짝 웃는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내란 세력을 지지했던 인사를 끌어안고 자신을 총리로 임명해준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단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이대로 대표되는 낡은 사법부의 저항, 전환길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구시대의 발악,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나는 추악한 비리의 고리들. 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졸면 역사는 퇴보합니다. 부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거대한 싸움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